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0월 25일 수요일 시장 정리합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오랜만에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0.6% 이상 올랐고 S&P 500은 0.73%, 나스닥이 1% 가깝게 0.93% 오르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때문에 요즘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물론 이제 뭐 종목별 기업별로 차이는 있지만 기업 실적이 그 연 4일째 이제 뒷걸음질 치는 시장을 멈춰줄 수 있었던 게 이제 미국 시장이었고, 우리 코스피는 뭐 이제 그런 미국 시장의 상승 마감에 좀 힘을 받아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연속해서 좀 반등을 이어가 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코스피 0.24%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자꾸 지수가 이제 가라앉기 시작을 했고, 특히 이제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랬고 특히 이제 그 외국인들의 매도는 상당히 좀 매섭다고 그럴까요? 뭐 이런 정도로 계속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 들면서 기관의 매도가 이제 약간 주춤하면서 낙폭을 좀 줄이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장 끝날 무렵에 오후 3시쯤에 그 중국의 비구이 위안이 달러 채권 디폴트 선언했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하락폭이 커지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3,455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628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3,60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363.17포인트, 어제보다 0.85%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시작은 0.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게 시작이 그냥 오늘의 고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역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갔고, 한때 이제 장이 마이너스 1.7% 이상 이렇게 빠지는, 그랬다가 이제 조금 오후 들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줄면서 좀 살아 올라오나 했는데,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이제 비구이 위안 달러 채권 디폴트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추가적인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비교적 낙폭을 크게 만들면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236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410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148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 이제 770에 매달린 770.84포인트로 끝냄으로 해서 어제보다 1.79%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오늘 다시 양시장이 다 음봉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상승을 좀 이어갔으면 했는데 결국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 예상됐던 일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 그냥 뭐 꼬리 달리고 윗꼬리 아랫꼬리 없이 그냥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좋은 시그널도 아닌데다가, 그래서 이게 삼선 전환도라고 한번 언젠가 제가 소개드린 적이 있죠. 그 삼선 전환 상태에서 완벽한 양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뭐 함부로 뭐 이제 바닥 쳤다 추세가 돌아간다 이런 예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환율은 1349원 70전에 끝나면서 다시 6원 60전이 올라갔습니다. 시총 상위를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를 244억 순매수했고, 포스코 홀딩스를 26억 순매수했고, 네이버를 125억 순매수한 거 제외하고 이 세 종목 제약은 전부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도 338억, LG에너지솔루션은 뭐 여러분 이제 뉴스 들으셨지만 실적이 예상보다 좀 나빠지면서 1288억을 팔았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그리고 이제 기관은 오늘 삼성전자 36억 산 거,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 108억 산 거, 현대차 55억, 기아 11억, 네이버 27억, 이렇게 이제 산 거. 예. 오늘은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그런 쪽에 시총 상위 쪽을 이제 주로 많이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에서 보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를 오늘 외국인들은 전부 팔았어요. 에코프로 BM은 294억, 에코프로는 107억, LNF는 147억을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기관은 역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전부 팔았는데 에코프로 BM 253억 순매도에 에코프로 144억 순매도, LNF도 62억이나 순매도했고 전부 개인만 세 종목을 샀습니다. 오늘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기타 법인이 좀 산 거 제외하고 외국인이 97억을 팔았고 기관은 12억을 팔았고 개인도 53억 팔았고 이거 갈 길이 먼데 이것도 또 걱정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보면 오늘 렌터카 중에서 뭐 개별 종목으로 쏙 하는 뭐 이제 경영권 분쟁에 들어갔으니까 그건 뭐 논의를 하고 조선 기자재 이런 것들이 또 움직였어요. 이거는 이제 아시지만 조선이 슈퍼사이클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리포트 나오고 저도 이제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뭐 그 얘기가 이제 끝없이 나오고 또 하반기에 의해서 그 내년에도 상당한 그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오늘 이제 하나오션이 기폭제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오션이 출범 후에 첫 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741억. 그래서 그 12분기 만에 이제 전환된 거예요. 그게 이제 불을 당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중국도 중국이지만 최근에는 비중국 시장으로 확대가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OEM, ODM, 그래서 이제 그 중견 브랜드들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런 이제 리포트를 한 증권사가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 그 다음에 이제 면세, 카지노, 뭐 저가 항공 뭐 이런 것들은 그 중국이 이제 그 서부항공을 시작으로 해서 주 158회 이제 그 항공기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단체 관광 이런 게 이제 많이 들어올 거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중국 국경절 그 8일 동안의 매출이 거의 그 9월 한 달 동안에 7, 80%에 육박하는 이제 그런 거였다. 이렇게 나오면서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업인데 이건 이제 또 역시 그 중동에서 날아온 소식이죠. 그 우리나라하고 카타르하고 스마트팜 그 협력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이 카타르에서 스마트팜 수출 기업 적극 지원 대책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래서 그 농업 관련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게 이제 문제인데 심상치가 않은데 동물 백신 이 럼퍼스킨병 이 소에 걸린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6일 만인데 29건이 확진이 됐는데 이제 거의 전국으로 퍼져나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부랴부랴 400만 마리분의 백신, 그럼 전부 맞히는 거랍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소. 그 백신을 도입해서 접종하겠다. 지금 이런 거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양돈, 뭐 육개, 또 사료 첨가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사이익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한 가지 이제 눈에 띄는 건 마스크 관련주가, 이게 중국에서 폐렴 요새 유행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시작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한 100명 정도, 그 폐렴 뭐 여러분 이제 뭐 공기전염 되고 막 이러니까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 아닌지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스크주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적이 있거나 아니면 이슈가 있거나 뭐 이런 거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시장이었고 전체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힘이 없는 취약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은 뭐 신도 모른다는데 모르게 하겠어요. 신은 이제 아시겠죠. 근데 시장의 움직임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3분만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 이거는 뭐
누가 한 얘기냐면요. 여러분은 뭐 지금 기억하시면 예전에 증권시장에 굉장히 큰 손, 백할머니라고 계셨댔어요. 돌아가셨지만. 그때는 이제 뭐, 이런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이렇게 힘쓸 때가 아니니까 그런 이제 뭐, 광화문 고회장, 광화문 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닉네임이. 그 다음에 이제 백할머니, 그 백신엽 장군의 사촌 누나죠. 그분 뭐 이렇게 이제 큰 손들이 있었는데 그분 계좌를 제가 대리 때 이제 관리자였는데 그런 말씀을 저한테 이제 하신 적이 있어요. 3분만 먼저 알아도 좋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시장을 기가 막히게 남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늘 누구나 갖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요즘 같을 때는 그 시장의 저점을 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도 또한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저점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큰 범주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저점 근처만 그걸만 이제 알아차려도 상당하게 투자 성공을 거둘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금은 저점을 찾는 그런 거 하는 때가 아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점을 찾는 것보다 저점 찾으면 뭐예요? 하울롱 얼마나 거기서 머무를 거냐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또 저점을 찾아서 샀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으로 바뀌면 시장이 회복을, 다시 말해서 시장이 상승으로 가겠느냐 하는 거를 찾는 게 그게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저점 이런 거에 너무 꽂혀 있는 것보다 지금 시장을 못 오르게 하는 것들이 상황적으로 어떤 것들이냐.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면 시장이 올라가겠느냐. 이런 쪽의 시각에서 시장을 보는 게 이제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질문 많이 하시는데 얼마나 더 괴로움을 당해야 이게 저점이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그건 저도 모르죠. 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저점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 언제 바뀌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시장이 항상 비논리적이고 시장은 비합리적이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시장이 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죠. 그런데 이제 여기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해서 이런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PBR이 우리 시장의 PBR이 무지 낮다. 역대급으로 낮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저점이다. 그래서 사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 있어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뭐 PBR 수치도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가가 빠졌으니까 PBR이 당연히 낮죠. 그거는 이렇게 멋있게 뭐 PBR 동원해서 얘기는 하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주가 많이 빠졌어요.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런 게 투자하는데 뭐 크게 도움을 못 준다. 그러니까 주가 많이 빠졌네요. 이거랑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주가가 많이 빠지면 반드시 사야 되냐? 그거에 대한 거는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PBR이 낮은 거지. 그러면 후행적으로 만들어지는 논리적인 듯 하지만 사실은 논리적이지 않는 거죠.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상황 논리를 배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그 스쿨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는 게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어떻게 다른가. 근본적으로 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우리 시장에서 버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셨을 거예요. 아, 그런 게 있었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격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은 펀더멘탈 시장이에요. 펀더멘탈. 미국 시장은. 근데 우리 시장은 모멘텀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이머징 마켓에서 우리 시장이 모멘텀 시장으로서 최고입니다. 그걸
하기가, 그런 매매를 하기가 최고인 시장이다. 그 제가 이제 어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급을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수급을.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제가 막 기관들이 막 매수하니까 대통령께서 중동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 기관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러니까 뭐 어떤 분은 저보고 뭐 정치적으로 가진 게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어제 이제 시장에서 뭘 봤냐면 어저께 그 기관이 그렇게 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이 가서 막 그 역대급의 MOU를 터뜨리는데 주식시장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예. 뭐 그 얘기 한 겁니다. 뭐 꼭 합리적인 그런 추론이었죠.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기관 의지대로 사고 파는 거지만 결국은 이제 오늘 이제 그것들이 또 못 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카타르에서 터뜨리면 또 스마트팜 이게 또 얼마나 갈지 이건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냥 이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수급이에요, 수급. 수급이 바뀌어야지 그런 걸로는 우리 시장을 지금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반면에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의 국채 금리를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연준의 정책에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느낌으로 보고 또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분석가들이 얘기하는 거 정리해서 우리 나름대로 유추하고 이런 거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뭐죠? 중국이 이제 살아나는데 우리가 중국이 계속 안 살아났고 오늘도 장 끝날 무렵에 비구이 위한 달러 채권 디폴트 선언하니까 주가가 그냥 다시 더 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막 미리 예측해서 뭐 어떻게 해서 여기가 저점이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언제 없어지느냐를 따져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그게 없어지면 처음에 어떤 변화가 나오느냐. 미국 시장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수급이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는 또 다른 생각을 또 하셔야 돼요. 미국 시장이 살아난다고 해서 외국 투자가들이 반드시 우리나라에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지만 뭐 우리나라 42.3%인가요? 상장 기업 중에서 1년 내내 장사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그렇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이 좋으면 외국인 수급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인 수급이 달라졌을 때 그럼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있을 것이냐, 수급상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안만 좋아져도 외국인이 안 사주면 안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멘텀 시장 중에서도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시장이 끝판왕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으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확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달라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면 그럼 뭘 살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뭘 살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 지금 돈을 벌고 있냐? 앞으로도 벌 수 있냐? 이 딱 두 가지를 봐요. 지금 벌 수 있냐? 앞으로도 지금 벌고 있냐? 앞으로도 벌 수 있냐?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200배 간다고까지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실적 나오니까 바로 두들겨 패버리잖아요. 외국 애들은 그렇게 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돈을 벌고 있나, 벌 수 있는가에 가능한 종목들에 초점을 맞춰놓고 그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확인해요. 어떻게 수급으로.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매매 원칙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수선할 때 미수 신용 뭐 한 번에 우리 흔한 말로 한 번에 일본 말이 한 번에 반가이 한다 막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은 정말 엉덩이 무겁게 힘든데 잘 견딘 사람 있잖아요. 그런 기다린 대가로 돈을 주는 곳인지도 몰라요.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니까 힘드시더라도 이거를 견뎌내야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는 방법은 이제 매일 저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좀 천천히 느리게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